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세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소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노폐물은 밖으로 빼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 세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때요, 놔두면 저절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이게 저절로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놔두면 저절로 이동합니다. 산소는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는 세포 바깥쪽으로 나가죠. 산소가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동시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물 같은 경우는 놔두면 저절로 이동하는 그 방식입니다. 이때 이 두 가지가 바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물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하죠. 그리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능동 수송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지금 말했듯이 물질의 이동 원리,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확산입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화학에서도 확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화학에서 확산은요, 그냥 물질이 퍼져나가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물에서의 확산은 퍼져나간 결과, 즉 결과 측면에서 보는 그러한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에서 말하는 확산은 이런 겁니다.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물질이 퍼져나간 결과 따지고 보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이동을 하냐? 그러면 양쪽 농도를 똑같게 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양쪽 농도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그 현상이 바로 확산이죠. 여러분들 양쪽 농도를 똑같게 하려고 그러면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동해버리면 저에서 고로 이동해버리면 농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잖아요. 크게 벌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도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그 현상, 그게 바로 확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세포막이라고 한다 그럽시다.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A라고 하는 물질은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디가 A의 농도가 높습니까? 이쪽이죠. 이렇게 놔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확산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예. 자, B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분포한다고 합시다. 놔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이렇게 이동해버려요. 이게 바로 확산이죠.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요거죠.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 물질은 뭐냐? 놔두면 이렇게 저절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포막을 좀 통과하기 어려운 물질은요, 세포막 단백질, 바로 통로 단백질 또는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요. 우리는 위의 경우를 단순 확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래쪽을 촉진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기체들,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세포막을 잘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이미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잘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순 확산으로 통과해버리는 거죠. 이 그림에서요, 지금 가하고 나가 둘 다 확산이에요. 왜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 쪽으로. 이때 가가 무슨 확산이에요? 예, 바로 가가 단순 확산입니다. 나는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죠. 막에 있는 단백질.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바로 통로 단백질인 경우인데, 바로 그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 물질이. 바로 이게 촉진 확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산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능동 수송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물질이 어떤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반대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이동하는 그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저에서 고로 이동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능동수송이에요. 이때 쓰는 에너지는 바로 이 ATP라고 하는 그러한 화학물질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이동시켜버립니다. 따라서 확산하고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 지금요, 세포 안쪽에 물질이 이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생물체 안에서는요. 실제 세포 안에서는요, 이미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예요. 지금 세포 안에 이미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그리고 바깥쪽에도 영양소가 있는데 세포 안의 농도가 더 높아요. 이미. 여기는 농도가 저농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영양소가 있지만서도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이때 저에서 고로 이동시킬 때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동시켜버립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세포 안에 이미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왜 먹나요? 그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속에 이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즉 바로 돼지고기 안에 있는 돼지세포, 소고기 안에 있는 소세포. 예? 이미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세포 안에 있는 영양소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포 안에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써가지고 끄집어 드립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능동수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거죠. 확산하고는 반대 방향이다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세포막입니다. 지금 세포 밖에 X가 있고 안에도 X 물질이 있습니다. 이때 세포 밖에 있는 X를 안쪽으로 끄집어 들이기 위해서 지금 세포 안쪽이 더 많죠? 여기가 저고 여기는 고입니다. 농도가. 그럼 이때 이쪽으로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저절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바로 세포막에 있는 바로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동시켜 버립니다. 이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바로 ATP라고 하는 화학물질 에너지입니다. 즉 화학 에너지죠. 자, ATP는 이렇게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생명과학 1에서 배웠나요? ATP가 ADP하고 PI, 바로 이 PI라고 하는 것은 인산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바로 그 에너지 가지고서 이렇게 물질을 이동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뭐 생명과학 1에서 다 배웠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요게 바로 능동수송이죠. 예, 능동수송에는 운반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촉진확산에도 운반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운반체나 통로.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촉진확산 같은 경우는 그냥 수송되려고 하는 물질이 결합만 해버리면 운반체 구조가 변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물질이.
근데 촉진화산 같은 경우는 수송 데려가는 물질이 결합만 해서는 운반체 구조가 안 바뀌어요. AT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TP가 결합해가지고 ATP가 분해가 돼줘야만 운반체 구조가 바뀌면서 반대편 쪽으로 물질이 수송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능동수송하고 촉진확산을 이렇게 구별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수송 물질이 운반체에 결합하고 ATP에 의해서 운반체 구조가 바뀌면서 수송이 된다. 이렇게요. 자, 이 그림 볼까요? 이게 지금 운반체 단백질 그림입니다. 지금 수송대로 가는 물질이 결합을 합니다. 이때 ATP가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반대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능동수송입니다. 그래서 능동수송일 경우는 운반체가 꼭 필요해요. 운반체에 수송대로 가는 물질이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ATP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송이 된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통로가 아닙니다. 운반체가 능동수송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촉진화산 같은 경우는 운반체나 통로에 의해서 촉진확산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예. 아시겠습니까? 생물체에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흡수할 때,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흡수할 때 에너지를 써가지고 소장벽 세포로 들어오게 합니다. 또한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 이때도 능동수송으로 통과해요. 지금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의 능동수송 과정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건데, 자, 요 그림 좀 확대해 볼까요?